안녕하세요. 정설령 수의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십수년간 상업 가공사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상업 가공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진 여러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업 가공사료보다는 좀 더 이제 자연식에 주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 자연식의 급여 이점으로 가장 많이 이 급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우선은 이제 우리 아이 털이 이제 반질반질해졌다. 그래서 피부, 피모, 윤기가 이제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하나같이 이제 모질이 이제 반질반질한 것을 저도 많이 목격했고요. 우리 여기 얘도 굉장히 모질이 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한 수년 전에 미국 UC 데이비스 수의과대학 영양센터에서 잠시 옵저버로 참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자연식을 급여하면 피부와 이제 피모가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이제 미국에 계시는 반려동물 보호자분들도 종종 이야기한다고 그쪽 수의사분들이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수의사들이 자연식을 언급할 때 이제 모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수의사분들이 피부와 피모 건강에 직결되는 영양소가 오메가3 지방산 등 불포화 지방산이고 자연식을 급여하는 경우에는 육류 함량이 높다 보니까 지방 함량도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방산이 피부 피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료에도 지방을 많이 함유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피부 피모 윤기가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제 지방 함량이 좀 낮은 자연식을 급여하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피부 윤기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지방만으로만 설명되는지 좀 의문이 있었고요. 아마도 이제 제가 볼 때 지방 이외에도 고품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피부 피모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파괴되지 않은 형태로 급여돼서 이제 그런 것으로 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연식을 급여하는 경우 또 많이 듣는 얘기가 근육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연식의 장점이 사료에 비해 고단백으로 식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상업 가공 사료의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데 이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알갱이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곡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곡물이 좀 많이 함유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곡물의 함량을 줄여야 되고, 곡물의 함량을 줄이면은 팽화 과정이라고 알갱이를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알갱이 모양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늘리는 것보다는 탄수화물을 좀 늘려가지고 알갱이의 형태를 이제 만들게끔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이제 알갱이 형태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이 못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로 가공 처리로 인해서 단백질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열 처리를 아주 많이 하게 되면 단백질이 품질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칫 건사료인데 고단백 식단으로 사료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변 냄새가 심해지죠. 그리고 이제 변도 질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여러분들도 일례로 좀 단백질 함량이 좀 낮은 것을 먹이다가 갑자기 이제 고단백 사료로 교체했을 때 이제 변 냄새가 좀 심해지고 변이 좀 질어지고 하는 걸 많이 목격하셨을 거예요. 고단백 식단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흡수율이 떨어지는 적금 육류를 사용한 건사료인 경우에는 당연히 단백질의 함량이 증가하게 되면 변 상태가 저하하는 등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작용을 다수 이제 그분들이 경험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연식의 단백질은 사료에 비해 그러니까 순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례로 자연식의 경우 변 상태 저하 없이 단백질의 함량을 대폭 늘려서 급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10여 년간 단백질의 함량을 50% 이상 고단백 식단이잖아요. 사료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연식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게 50% 이상의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시는 그런 보호자분들 아주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키우시는 그런 반려견, 반려묘들을 보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연식을 급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자연식을 급여하는 경우에는 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에도 고양이 얘랑 2마리가 살고 있는데, 얘들 그 자연식 먹이는데 그 화장실, 고양이 화장실 있잖아요. 옆에 가보면은 거의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똥냄새 거의 안 나요. 고양이 집사님들 중에 사료급여 하시다가 자연식으로 이제 바꾸시는 분들, 이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공감하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가공 처리는 흡수율의 저하뿐만 아니라 필수 영양소의 감소로도 이제 이어집니다. 가공사료 단백질원의 경우 원료 단계에서 이미 이제 열 처리가 되어 분말화된 형태로 사료 공장에 입고되어 이 원료가 사료로 만들어질 때 또 이제 열 처리가 이제 2번 되는 거예요. 원료 단계가 되기 전에 열 처리되고, 원료로 쓰이면서 사료 만들어질 때 또 2번 이상 열 처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여러 번에 걸친 고온 가공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파괴되는 영양소가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라든가 라이신이라든가 메티오닌 등이 이제 좀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공 처리로 인해 가지고 영양소 파괴에 있어 또 중요한 것은 식재료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가 또 같이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노화와 질병으로 인한 그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항산화 영양소는 반려동물의 삶의 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사료를 급여하시는 그런 보호자분들이 계시다면은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를 따로 좀 챙겨 주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 가공 사료와 같이 곡물 함량이 많은 것을 이제 열 처리하는 경우, 이 그 당화 산물 또는 이제 당독소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AGE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발암 물질로서 이제 유해 물질인 것이고, 이 AGE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성분이 이제 고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합돼서 생기는 물질로 노화라든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유해 물질입니다. 그리고 상업 가공 사료는 장기간 유통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보존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서 좀 안전한 그런 보존제를 사용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좀 덜 해로운 그런 보존제를 첨가하는 쪽으로 좀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이야기되는 자연식의 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자연식의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크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생 관리를 잘 못해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영양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그 상업 가공 사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사람이 그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위생이라든가 영양 균형, 이거는 사람이 잘 관리해 준다라면은 생기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음식과 음식 자체를 이제 비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위생 관리를 잘하고 영양 균형을 맞춘 그런 자연식이라면은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같은 조건에서 음식의 형태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자연식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가 이제 비빔밥을 만들었는데 이를 바로 먹는 것하고, 또 이 비빔밥을 가공 처리해서 이제 분말화 시킨 다음에 알갱이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유통을 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먹는다면은 같은 비빔밥에서 만들어졌는데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미 자연식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는 거 다 자연식이잖아요. 밥에다가 찌개에다가 여러 가지 나물 반찬이라든가 고기도 가공 처리가 좀 덜 된 것들 많이 먹잖아요. 가끔씩 가공식품을 섭취하기도 하는데, 그 가공식품을 드시면서 이 가공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시면서 드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 반려동물에게 자연식을 좀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만들어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가끔 주말에 한번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끔 주신다고 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식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물론 이제 갑자기 자연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장이 약한 애들은 설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다라면은 좀 그런 한 번씩 그렇게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